어? 40분도 길어? 아, 그 내용이? 안 길어. 안 길어. 에휴, 다 볼 것도 아닌데 뭐. 사실은 청명고가 교과서 총정리는 안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문제량이 20%도 안 돼요. 교과서 비중이. 한 15% 되거든요. 저번에도 한 개인가 3개 나왔으면 3개. 그러니까 교과서를 2개를 했는데 객관식에서는 3개밖에 안 나오고 서술형에 하나 나왔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중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뭐 잠깐 조금 빠르게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깔긴 깔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내용이 뭐였지? 우리 기억하고 이거 이런 게 나왔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제 좀 후루룩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객관식만 나오긴 하니까 조금 기억했던 거 위주로 갈 거야. 이렇게 바로 가보자. 이거 뭐냐? 그 3과는 통계에 관련된 거잖아. 왜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잖아. 아, 통계라는 거는 정말 우리 삶에서 좋은 쪽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막 평점 볼 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통계 같은 거 잘 보고 나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총 3가지의 트릭이 있었거든. 첫 번째 뭐였어? 표본이었지. 표본의 수 그리고 표본이 어떤 표본이 들어가져 있냐 그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평균의 함정이었지. 평균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평균이었고 이 평균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평균 쪽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뭔데? 세 번째는 그래프였잖아. 그래서 Y축이랑 X축 같은 거 잘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였고 마지막은 그래서 뭐였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통계학적인 것을 잘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해.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도입에는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통계가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건 오케이야. 근데 오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목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니까 통계라는 건 되게 속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when 어떻게 사용이 됐을 때 when used in 어떤 방식으로 약간 현혹스러운 방식으로 썼을 때는 통계라는 건 굉장히 사기성이 짙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 나 뭐뭐만 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글씨 있지?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왔다라는 글씨거든요. 이 색깔체가. 그래서 이것들만 좀 위주로 한 번 더 볼 거야. 이번에 관련된 거 한 번 더 보니까 이거 서술형에 나왔었나 봐.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가 접촉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넘버나 수치 같은 거. 그렇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뭐 어디에서 99%뭐 득표율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그런 것들은 통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헬프가 되기도 해. 이거는 플러스 사이드야. 좋은 점. 그러니까 좋은 점에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할 때 이제 그 평점 같은 거 확인할 때 굉장히 좋지. 미리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괜찮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안전벨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더라 이런 그런 연구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아마도 이제 이 시트벨트를 아마 이게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뒤로 넘겨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 그대로 여기서 7번에 정말 좋은 것 같아.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 그거 진짜로 세이프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가끔씩 오용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오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뒷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고 뒷부분 여기로 더 가볼게. 여기서부터 뭐지? 표본인 거지. 이게 있잖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크게 2개로 나눠져 있거든. 표본의 수치가 중요하다. 즉 표본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랑 다음에 표본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가 2가지로 나눠지거든. 만약에 봐. 본문을 여기까지로 끊었어. 그럼 수만 중요하다는 거야. 표본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로 끊었어. 그럼 표본이 어떤 애가 있는 게 중요해. 야 이거 무슨 내용이냐? 뭐 표본이 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데 민규야? 뭐였어 표본은? 바보 멍청아. 아니
수가 많아야 된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을만 하겠지. 그건 맞아. 그건 쉬운데 표본의 대상은 어때야 되는 건데? 정해진 애들로 이제 조사하면 되는 거야? 정해진 애들로? 아니 랜덤 이 바보 멍청. 무작이라고 했어? 랜덤. 그치. 랜덤으로 찝어가지고 대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포인트가 이쪽에다가 잘라서 있는지 여기다가 잘라서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소제목을 만들어야 돼. 우선은 수 같은 거부터 먼저 나오거든. 민정이가 그 사용자의 100%가 다 밝아지고 되게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걸로 써져 있는, 이렇게 이제 위즈라고 되어져. 내가 써져 있는 요 광고를 얘가 봤다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물어보더라. 쌤, 아니 어떻게 광고가 지가 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돼요. 리즈가 뭐로 쓰여 있는 광고라고 했을 때 그냥 능동태로 수동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리즈야. 이거 that 리즈를 합쳐가지고 리딩으로 한 글자로 바꿔도 돼. 네, 이렇게 문법적인 것도 한번 보고는 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얘는 이제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것들을 보지 못했거든. 그럼 얘는 그러면 defected product, 결함이 있는, faulty, flawed, imperfect, 뭔가 문제 있는 물건을 맞은 거냐? 아니면은 이 광고가 완전히 거짓말이었을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지 맘대로 쓴 거지. 한 5명 조사해놓고. 그러면 이제 민정이의 잘못이지. 밑에 분명히 깨알 같은 글씨로 5명이 실험을 했다라는 게 써 있었는데, 그걸 안 본 개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제 얘가 만약에 그 작은 글씨 같은 거를 have read 읽었더라면 아마도 이 샘플이 5명밖에 없다는 건 알았을 거고,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뭐 하지 않은 거야. not large enough. 충분히 크진 않았던 거지, 샘플의 사이즈 자체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미스리딩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소수의 샘플만 사용을 하면은 회사는 어떤 결과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 본인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100% 뭐를 이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근데 한 20명만 하면은 다 좋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걔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에서의 소제목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즉 샘플 사이즈, 샘플링 matter 중요하죠. 예, 근데 샘플의 사이즈로만 여기서는 설명을 한번 한 거지. 표본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이 통계에 대한 속음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거 보니까 너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 뭘 하면 if 네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샘플의 사이즈를 알게 되면. 그러면 아마 쉽게 이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은 없겠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뒷부분에 있는 이 결론도 세게 한번 볼게. 결과적으로는 그럼 뭘 하자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걸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하자는 거야? 샘플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보면 되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요거는 약간 변형을 한 것 같아. 변형을 한 것 같으니까 쌤이 읽어줄게. 같이 보면서 봐. 스몰 샘플로 인한 그 선입견 있지. 이게 너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인 광고에서. as 어떤 거로서 약간 극단적인 결과로서, 예를 들어서 100%의 satisfaction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랬을 때 are more likely to be found,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냐면은 소수에서 발견을 한다라는 거지. 라지 샘플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결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만약에 뭐만 한다면, 네가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샘플 사이즈를 모른다면 그 결과 자체는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 아니 사이즈를 모르는데 100%래. 그거는 의미가 없어. 사실상. 근데 알고 나서도 그걸 사면 호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샘플의 사이즈가 중요하다라는 글이고요. 21번부터는 뭐가 가야 되냐? 샘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꼭 랜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에 나와져 있는 거에서 be carefu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be deceived, 속지 않도록, by 뭐에, 어떤 샘플, 요런 샘플이야. 이 뒤쪽으로 가야 돼. by not random 하지 않고 but biased 되어져 있는, 즉 무작위가 아니라 완전히 편향이 되어져 있는 샘플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지. 왜? 그 음식평 같은 것도 완전 맛있었다와 완전 별로였다만 많이 쓰고 그 중간층 뭐였어? 모더레이트 층이었잖아.
중간층 애들은 잘 안 쓴다 그랬잖아, 평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시들만 우리가 볼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 근데 요런 것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서 랜덤이라는 건 아예 동의한 거는 이 arbitrary만 알고 있으면 돼. 무작위라는 뜻이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작위가 되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져 있고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게 왜 이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간 건데 23번 다음에 24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기는 해. 왜냐면은 어쨌든 오직 뭐 하는 애들만 오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걔네들만 이 응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것을 디스 메소드를 그러면서 이제 바로 25번에서 이것을 바로 자발적 응답 표본이라고 하는 거지. 지가 쓰고 싶어서 진짜 쓴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서치 샘플 그대로 바로 순서 배열 그대로. 너네는 생각보다 순서 배열 많이 나와. 지금 이번에 순서 배열 내가 항상 순서 배열 2개, 문장 삽입 2개 이렇게 내거든요. 2개씩. 순서 배열은 꽤 많이 나오니까 생각도 해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샘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의견을 표방하는 걸로 이제 선입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의 오피니언은 언더 리프레젠트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지. 표현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계 자료는 통계 자료 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뭐지? How many? 그러니까 이제 이 표본이 몇 명이냐? 그리고 이 표본이 대체 누구냐? 이 2개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냐? 그 표본이 누구냐?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넘겨서 이제 2번째 그 통계 오류로 갈 건데 바로 에버리지의 오류지. 이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 그 평균 3가지 있었잖아. 뭐야 뭐? 어 산술 평균. 이게 지금 요게 나온 적이 있나 봐. 봐봐. 웰페잉은 제너러스, 스팅기, 마이저리라고 나왔나 봐. 스팅지와 마이저리는 돈이 없는 거야. 구두쇠. 그리고 얘는 되게 후한 거, 관대한 거. 돈 많이 주는 거지 뭐. 이게 돈 많이 주는 회사처럼 보고 싶어가지고 뭘 사용했냐? 산술 평균을 사용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건 아니야. 어쨌든 평균이 그거긴 하거든. 근데 약간 속이는 거지. 디셉티브. 약간 현혹시키는 그런 걸 썼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서술형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돼. no more than은 only라는 뜻이야.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겨우 3만을 벌거나 아니면은 3만보다 덜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 이상이. 그리고 가장 흔한 거지. 가장 흔하게 받는 샐러리는 오히려 2만이다. 그럼 2만이 뭐냐? 이게 최빈값 3만은 한 절반 정도가 3만이니까 이게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5만 7천이 이게 산술 평균. 그냥 아예 냅다 나눈 거.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좀 쳐놨는데 no more than 이거는 only 또는 nothing but 그냥 그저 just야. no more than은. 다음에 no less than 노레스는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니네 이거 되게 좋아해. not more than not less than 기껏해야 최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거든. 2개 위에 거. 얘랑 얘. 이것만 형광펜 쭉 쳐놓고 no more than은 only, just, 그냥 nothing but 그냥 no more than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지금 퍼뜨린 거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다. 이거는 바로 에버리지의 트랩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산술 평균인 거지. 산술 평균은 그냥 냅다 나눈 게 산술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산술 평균 말고 다음에 모드도 있고 미디언도 있다라고 들어가져 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서술형이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이 모드라는 건 어떤 넘버냐면 하면서 여기 뒤에가 서술형이었나 봐. that appears 가장 자주 보이는 것 2만으로 이게 이제 모드지. 모드지. 그 다음에 요것도 서술형이었는데 여기 있다. 미디어는 넘버다. 어떤 넘버? 요 대절이 서술형이었던 거야. 다른 피규얼, 다른 아더 그 수치들의 미들, 인더 미들에 이제 정확하게 있는 게 그게 중간값이고요. 다음에 여기 부분 서술형 여기서 이렇게 이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은 어떻게 갈 수 있다? 모든 all the other value 가치를 다 adding 더한 다음에 and dividing 나누는 거야. 그걸 어떤 거의 수로 나누는 거냐?
그 그룹의 멤버의 수로 나누는 거잖아. 6명이면 6명, 10명이면 10명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선세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각의 정의가 3가지로 이렇게 이게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나 봐. 근데 뭐 어쨌든 너네가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57,000 이상으로 벌고 있는 사람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거든. 57,000으로 이상 벌고 있는 애 봐봐. 진짜 개소수. 내가 보기엔 얘가 부장이야. 이사님, 부회장, 회장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부장 되려면 거의 근 15년은 넘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술평균을 사용을 했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넘겨볼게.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굉장히 컨빈싱, 되게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 그러면 어쨌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어떤 평균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you also need to find out 네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이 전체적인 값의 분포도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 이 리얼 데이터의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은 뭐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넘겨볼게. 다음 마지막 그래프야. 이거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래프가 달리 나올 수도 있잖아. 바로 얘는 0부터 100까지인데 얘는 뭐야 45부터 60, 75냐? 65부터 75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65. 글씨가 이상한 것 같아. 65부터 75니까 여기는 10밖에 안 되고 여기는 100이나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Y축, X축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중하려고 또는 특정 포인트야. 그러니까 스페시픽 포인트를 집중하고자 또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그래프가 있어. 만들어진 그래프야 이거는. 그렇게 만들고자. 이것이 뭐를 할 수 있다? 네가 꼭 should be aware of, wary of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 네가 꼭 조심해야 하는 그런 그래프야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앞에 선행사를 그래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게 네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게 0부터 100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요 룩 어때 보여?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거 샬프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0부터 100까지 있는 거는 약간 무던해 보이잖아. 스무스해 보이잖아. 샬프가 아니라. 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보여? 샬프해 보이잖아. 드라스틱. 과감해 보이잖아. 라피드. 가팔라 보이잖아. 레디컬. 급진적으로 보이잖아. 이런 것들.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지. 요거 단어 같은 걸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그 노테이블한 점은 리마커블, 뭐 스트라이킹, 놀라운 점, 오비어스, 뭐 명확한 점, 명확한 점은 어쨌든 똑같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한 건데 네가 만약에 조금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은 세컨 그래프냐, 퍼스트 그래프냐. 만약 세컨 그래프지. 두 번째 그래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해 보일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57번 쪽에. 그래서 너는 만약에 이거를 너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이 그래프를 컨빈싱하게 만들 수 있거든. 목적과 보호하게. 그러니까 컨빈싱이라는 건 매력적인, 어필링, 어트랙티브.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 뭘 해서? 커팅 오프, 그냥 잘라내서. 그래프를 잘라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내면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58번 쪽에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호리존탈 엑시스랑 버티컬 엑시스를 꼭 한번 그 유닛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65부터 75 0부터 100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추측을 해버리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보여지는 그대로를 믿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볼게. 그러니까 크리티컬 아이를 가지래잖아. 그러니까 discriminating이라는 건 뭐냐면 좀 구분하는 눈을 가져라. penetrating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 좀 똑똑하게 좀 봐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조금 더 살펴보니까 64번 쪽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냥 사실은 그 많은 네가 보고 듣는 그 많은 통계가 자료 같은 건 just be number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convince you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특정 포인트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지? 이런 식으로 특정 포인트로 이제 설득을 하고자 만든 그러한 그래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뭘 하지 말라.
블라인들리하게 어셉트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으로라는 거죠. 레클리스리하게, 굉장히 무모하게, 뭐 이그노런틀리, 멍청하게 생각 없이, 소틀리스리 생각 없이, 또 앱센트 마인들리, 앱센트는 어디 결석했다는 거죠. 마음이 결석했어. 그럼 뭐냐? 생각 없이지. 생각 없이 좀 받아들이지 좀 마라. 보여진 그대로. Look at the statistics를 in detail, 세부적으로 봐라. 크리티컬한 아이로 가지고 뭐를 그리고 젖지를 해보라는 거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다음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처음은 뭘 해야 되죠? 비판적인 눈을 가지는 거, 그것부터 먼저가 되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내용으로 나오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것부터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볼게. 요거 이 부분에 대한 그 요약문이었나 봐. 쌤이 한 번 더 볼게. 얼도 몇몇 그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특정 사람들의 서포티브, 특정 사람의 포인트를 지지하고자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 어떤 연구 결과는. 근데 이 이러한 그 통계의 숫자 있지. 숫자는 could be meant, 의미가 될 수도 있어. to get you, 너를 뭐 하게 하려고. 특정 관점으로 컨빈스드를 시키려고, 즉 설득시키려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So, 그러니까 그것들을 크리티컬리하게 저지하길 바래.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가 서술형이었다면 여기에 꼭 부사를 써야 된다라는 점.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크리티컬리하게 적지를 해라 라는 부사 자리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네가 설득이 이렇게 간 거니까 PP지. 여기도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이번에 너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겠지 뭐. 여기 빈칸 뚫어놓은 다음에 1번 A에 5개, B에 5개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한 번 더 보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변형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When it comes to는 관하여거든. 광고에 관하여 너에게 그 뭐를 제공해 주느냐? 그 통계를 제공해 주는 광고에 관련돼서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데, be cautious, 조심해야 된대. That they may 뭐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냐? They may be misleading 할 수도 있으니까, misleading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약간 현혹시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뭐에 관련돼서? 통계를 보여주는 광고에서. 막 이제 박사님이 잠깐 나와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98% 없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한다는 거지. 통계를 썼을 때. 이 통계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꼭 해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뭐였냐? IoT 관련된 거 해가지고 현재 이 IoT가 어느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서 넘어간다. 요런 거? 야, 리프레싱 아니야. 브렛은 리프레시드를 느끼면서라고 해석하잖아. 이거는 리프레시드야. 이거 뭐였냐? 제일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시간 똑같냐? 말해봐. 알람이 울리는 거 똑같냐? 매 시간마다 똑같은 시간 울리냐? 생각나야지. 매번 달라. 이유는 뭐야? 얘 30분 일찍 울렸어. 이유는 뭐야? 오늘 날씨 그 도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기상 상태도 따라가지고 조절을 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활기찬 노래를 재생하는 건 뭐 때문이야? 내가 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 내 기분도 맞춰가지고. 다음에 이제 벽장 쪽으로 갔더니만 내가 오늘 뭐 하는지에 대한 미팅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서 수트까지 딱 이제 조명을 비춰주는 거야. 이거 입으라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만 자동으로 TV 켜지지. 교통방송으로 이제 채널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의 조명도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커피 다 내려졌어요 라는 걸 완료 지켜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건 다 IoT 덕분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IoT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잖아. IoT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인간이 없어도 지들끼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뭐 해줘 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지들끼리 막 문이 열렸다가 막 내가 됐다가 막 아침에 나를 깨워줬다가 별별 난리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번까지의 문장으로 갔을 때는 10번까지는 어떤 거로 가면 돼? IoT가 바꿔놓은 삶의 변화. 여기까지 괜찮지? 지금 여기 10번까지만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이 상황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얼마나 편리하게요? 우리의 이 our daily life가
뭐 덕분에? 인터넷 오팅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IoT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요? 이렇게 이제 갔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까지의 내용일진데 4번이 틀렸대. 4번이 뭐가 틀렸는지 네가 말해봐. 4번 뭐가 틀렸어? 아니? 아니야. 어디가 틀렸어? 다시. 이 내용에서요? 그래. 무비 채널이 틀렸죠. 어디 뭐 어떤 채널 틀었는데? 교통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게 틀렸어. 다음에 여기 부분의 제목 뭐 이제 이거지. 사물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세상. 그것은 펼치더라. 네 눈앞에 펼쳐진다. 뭐 이런 거 괜찮네. 넘겨서 우선 이제 뒤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있잖아. 이 IoT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뭐뭐에서 있냐? 사물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시티까지 가는 거 알지? 그래서 막 그 마지막 기억나?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무슨 역할하고 쓰레기차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 그리고 스마트 헬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무슨 일회용 칩 같은 거 넣어가지고 혈당 체크하고 막 이런 거잖아. 다음에 스마트 집은 뭐 있었어? 그 냉장고. 냉장고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제 보면서 갈 거야. 우선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컬렉티드가 되기도 하고 정보를 이제 서로 간에 교류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보면은 되는 거고 이게 현재에도 많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이 그래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류가 필요한다. 하지만 IoT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다면 얘네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서로 소통할 수가 있다. 즉 여기 부분 인터넷에 연결이 된 사물과 IoT 간의 차이점 바로 인간의 개입이지. IoT는 뭐함?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음. 얘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함.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의 시간과 돈 쓰고를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많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이제 효율성이 많이 좋아질 거고 이게 거의 2025년 정도 가면은 1조개까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27번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게 상상이 돼. 왜냐면 그러나 we don't have to wait. 기다릴 필요 없어. until then. 그때까지. 왜냐? 뭐 하려고? IoT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건 뭔 얘기냐? 벌써 IoT는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생활 안에. 그래서 IoT는 already affecting, 영향을 이미 우리의 삶에 끼치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야. 상징적 의미라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의미거든. 그래서 이 IoT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인간의 과제는 어떤 식으로 있겠느냐에 관련된 건데 여기 부분에 요약을 한 번 더 보자면은 이 IoT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있지. 이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don't require 인간의 개입은 필요로 하지 않다. and 그리고 이 IoT 같은 경우에는 can amplify 뭐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amplify 할 수 있다. 확대시켜 준다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IoT는 뭐가 필요 없다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로 나왔잖아. don't require.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져 있지. 제목으로 가볼게요. 제목은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터넷 오브 띵, 즉 IoT죠. IoT의 정의와 특징. 정의는 사물 간의 인터넷. 그 특징은 뭐 인간의 개입도 필요 없이 지들끼리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의 특징이지. 여기까지는 IoT 설명을 한 거임.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스마트 홈부터 말을 할 건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거는 냉장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 스마트 블라인드도 있네. 시끄러운 음악 없이 이제 딱 그 햇빛으로 깨는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햇빛의 양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 선라이트의 어마운트 같은 것들 조절할 수 있고 스마트 냉장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밀크나 에그가 다 떨어진 그런 시절은 이제 가버렸어. 왜냐하면은 이 냉장고는 알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네가 쇼핑 갈 때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거든. 여기서 잠깐. 다음에 무엇을 사야 할지를 먼저 주문해 준다. 아니야. 그냥 문자만 해주는 거야. 뭐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거지. 뭘 사자. 난 이미 시켰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상한 음식을 스포일드한 푸드를 먹을까 봐에 대해서 don't worry, don't have to worry.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미 알려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don't get manipulated. 조작이 안 된다. 아니겠네요.
스마트 블라인드는 선라이트를 허락해준다. To make elegant atmosphere 뭐야? 엘레건트는 우아한이거든? 아니 스마트 블라인드가 들여오는 건 햇빛에 들어오는 건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아니죠. 다음에 3번. 이 그 스마트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너에게 이거가 들렸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아냐? 이거 문구점이야. 야 문구점에서 네가 뭐 살지 알려주냐? 아, 문구점에서 뭘 사냐 냉장고에 있는 거 중에서. 다음 4번. 스마트 홈 센서 있지. 이거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anything but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nothing but 이거랑 anything but은 틀려요. 이거 빼고 다 한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해석이 달라져. 스마트홈 센서. 야 그거 있잖아. 스마트홈 센서는 습기 있는 데다가 하면 물이 넘친 것도 확인하고 불 쪽 하면은 불이 넘친 것도 막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잖아. 그리고 막 뭐였지? 누가 침입하면 침입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봐. 스마트홈 센서는 뭐든지 감지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빼고? 모이스처를 감지하는 거 빼고 할 수 있다고? 아, 이거 할 수 있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홈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틀린 걸 한 번 더 볼 건데요. 4번에 뭐가 틀렸는지 네가 말해봐. 어디 딱 그 문장이 딱 그 한 부분이 틀린 거야. 그 부분이 틀렸지. 이게 뭔데? 이게 보행자야. 아니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은 집안에 있는 거잖아. 이게 보행자의 안전을 뭐하러 지키냐? 그치? 집안에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넘겨볼게요. 여기 부분 있죠. 그래서 스마트 홈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스마트 블라인드는 이런 식으로 효과를 하고요. 스마트 리프레저레이라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바로 이 스마트 홈 디바이스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스마트 홈은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넘겨봐서요. 그래서 스마트 홈 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습기 탐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멈추게 하고 더 이게 빨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스마트 보안 시스템. 스마트 보안 시스템은 리모틀리 하게 가능하잖아. 리모틀리는 뭐야? 떨어져서도 가능하다는 거지.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삐용삐용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이런 거 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큐리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 이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오브 이렇게 쓰지. A에게 B를 알리다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 오브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너와 폴리스에게 침입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가는 거야. A에게 오브를 알려주다라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해주냐면은 집을 모니터도 리모틀리하게 모니터할 수 있게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IoT의 사용은 to protect 이제 너의 집을 from 뭐로부터 다양한 피해지. 여기선 다양한 피해잖아. 누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침입의 피해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다양한 피해로부터 너의 집을 보호할 수 있게 IoT를 잘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뒷부분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로 한 번 더 가볼 건데 건강관리 좀 더 볼게. 이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체온 감지 같은 것들도 하고요. 운동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었어. 이때 중요한 거 뭐였어? 디스포저블 센서를 언더 더 스킨에다가 넣는다고 했잖아. 일회용이지. 일회용 센서를 안에다가 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트랙 이제 추적하는 거야. 이 사람의 블러드 슈거를.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디다 보내버려? 스마트폰에다가 오늘의 혈당 수치는 몇 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또한 그것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삶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제 단 거 그만 먹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또 이 똑같은 데이터가 페어가 되면은 적절한 소프트웨어랑 페어가 되면은 의사들도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코딩리 그에 따라 가지고 이 환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도 있겠지. 굉장히 좋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용을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 4번에서 왜? 일회용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일회용 센서이기 때문에 반영구가 아닙니다. 여기분의 요지 헬스케어가 가능해. 뭐를 사용하면서 웨어러블 인터넷 오브 띵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건강관리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시티로 가볼게. 스마트 시티도 내용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그런 도시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였었고 LED로 이제 아예 라이트를 바꿔버리잖아.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보니까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으로서 이제 얘네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대기질을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얘가 야 맨날 켜져 있어? 아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밝아. 번 다시 다큰 사람들이 없을 때 이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30%의 리덕션도 있었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너지 활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30% 정도는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효율성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어. 뒤에 것까지 좀 더 보고 갈게. 그리고 이제 이게 쓰레기 문제도 역시나 해결했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 센서는 어디 안에 이 쓰레기통 안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전체 도시에다가 다 했는데 이거는 트랙을 하려고 추적하려고 한 거거든.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센서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갈베지 트럭을 부르는 거지. 그럼 이거 덕분에 뭐의 숫자, 트랩의 숫자겠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시티가 뭐를 아꼈어? 우선은 운용비를 아꼈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름값 개 많이 들어. 그런 것들도 우선 줄은 거고 다음에 또한 교통량도 줄겠지. 우선 자동차가 많이 안 다녀도 되잖아. 교통량도 줄고 다음에 오염량도 줄겠지. 우선은 배기가스를 내지도 않으니까. 요런 거 이 세 가지였어. 운용비 또 교통량 그것도 줄었고 또 마지막 폴루션 양 오염의 정도 이것도 역시나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거 내용이 이제 한 번씩 다 보고 갈 거야. 첫 번째 거 이거 왜 틀렸어? 빨리 봐. 너. 이건 되게 단순한 걸로 틀린 거야. 요거 온리 때문이야. 봐. 1100개 넘게야. 1100개 밖에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였어. 다음에 뭐 IoT 테크놀로지가 이 시티를 어떤 식으로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이거 괜찮고요. 다음에 5번 왜 틀렸는지 말해줘. 봐봐. 아 빨리. 여기 부분이 뭐가 안 돼 있어? 야, 도시의 공기질을 모니터하는 게 얘였어? 도시의 공기질을 모니터하는 건 가로등이었잖아. 그거고. 다음 거. 내용 일치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약으로 갈게. 요거 뒤에 있는 요거는. 그치. 안 올라갔잖아.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와야지.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오히려 떨어졌지. 다음. 아, 그치. 야, 이거 시스템이 많은 도시가 더 많은 트럭이 있게 해줬냐?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오히려 트럭의 숫자를 줄였다가 맞지. 오히려 어떻게 만약에 답이 된다면은. 왜냐면 트럭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줄어든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다음 거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거 요약 부분에 한 번 더 보고 갈게.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스마트해요. 스루 IoT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도시가 이 에너지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바이 뭘 해서 올렸냐면은
실행한 거지. 전략을. 뭐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스트릿 램프랑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에너지 효과적으로 됐어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이 CT 같은 경우에는 매니징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쓰레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 위드 센서 어디에 이제 안쪽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 뭐를 감지하면서 쓰레기의 양을 감지하면서 그 결과는 뭔데? 리덕션이야. 이제 감소가 됐다 이거지. 운용비 감소, 이제 교통량 감소, 그리고 이제 요거 폴루션도 감소. 요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뒤쪽으로 넘겨 가지고 이제 57번 쪽. 그래서 마무리. 사실은 이제 여기 있어 가지고 약간 어쨌든 간에 사물 인터넷이 어드밴스먼트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겠지만은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건 있어. 너무 낙관적이어야지 않는 거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기는 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뭐 하기가 싫냐면은 to be abused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 디스 이슈는 뭐냐? 사생활 문제 이거야. 프라이버시 문제, 세큐리티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브러쉬 어사이드, 옆으로 쳐두면, 그러니까 즉 무시를 해버리면은 이 잘못하면 진짜 오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therefore,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겠냐면은 기회를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요 문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지. IoT의 여러 가지 이 일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should be the one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뭘 하는 이 미래를 결정짓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건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기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규칙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가 돼야 될 거라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에 보니까 IoT의 현재 세상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도 뭐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이 요 밑에 있는 거 보니까 IoT를 사용할 때 우리는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한다. 아이덴티파이는 식별하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IoT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잖아. IoT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IoT의 진보에 관련돼서 우리는 이거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이거 약간 동사가 빠졌어. 이상해. 이거 지울게. 동사가 빠져가지고 이건 안 봐도 돼.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게 있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진짜 우리의 뭘 하긴 해줘. 컨비니언트하게 해주긴 하잖아. 우리의 삶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무 낙관적이어서 오용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뭐 하자는 거야 결국에는. 이 모든 사회를 만드는 거, 미래를 주체를 만드는 것은 이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결국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마무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보기엔 딱 10분 쉬고 바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면 바로 해줘. 6시 10분에 바로 시험 시작하고 니네 그 지민이랑 하은이한테 보낸 시험지에 이미 답지가 들어가져 있어. 그러니까 답지 보고 그냥 먼저 채점해도 돼. 먼저 본인이 다 봤으면. 그리고 선생님한테 점수 보내주고 이제 이거 틀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이 없으면 쌤 몇 점이에요? 질문은 없어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냥 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직보 때 보면 돼. 우리 직보가 언제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뭐 그거야. 전날 하는 거. 그 쌤 문자 한 번만 다시 보내놓을게. 10분에 시험 볼 테니까 잠깐 쉬어.